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삼천 비기에서도 영양만 듬뿍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준 영상 압축 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지 영상에 적용되는 JPEG에 관한 내용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CCITT에서는 그룹 3와 그룹 4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룹 3와 그룹 4는 엑스퍼트 그룹, 전문가 그룹인 것입니다. CCITT는 국제전신전화자문위원회로서 국제표준화 기관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룹 3와 그룹 4를 만들어서 이진 영상의 전송을 위한 목적으로 바이너리 이미지의 표준 영상 압축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런랭스 코딩과 허프만 코딩이 표준 영상 압축 방식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런랭스 코딩한 결과를 다시 허프만 코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CCITT에서는 당초 그룹 3와 그룹 4를 만들어서 바이너리 이미지를 대상으로 표준 영상 압축 기법을 개발하고자 한 것입니다. 바이너리 이미지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표준 영상 압축 기법을 256 그레이 레벨을 갖는 그레이스케일 영상에 적용할 경우 압축률이 오히려 1보다 작아지는 데이터 폭발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표준화 그룹을 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ISO, IEC, CCITT라는 국제 표준화 기관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그룹을 결성한 것입니다. 그 그룹이 바로 JBIG인 것입니다. Joint Bi-Level Image Export 그룹이라는 용어를 만든 것입니다. 이 JBIG에서는 256 그레이 레벨을 갖는 그레이스케일 영상에 새로운 표준 영상 압축 기법 JBIG을 개발한 것입니다. 압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ISO와 IEC, CCITT가 공동으로 JPEG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Joint Photographic Export 그룹인 것입니다. 현재 정지 영상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표준 영상 압축 기법 JPEG인 것입니다. 정지 영상에서의 표준 영상 압축 기법 JPEG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JPEG 알고리즘에서의 핵심 사항입니다. JPEG 알고리즘에서는 RGB 컬러 모델을 YCbCr 컬러 모델로 변환해서 압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Y는 시도 성분입니다. 그리고 CB와 CR 성분은 각각 블루와 레드에서 피도 성분 Y 값을 뺀 색도 또는 색차 성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RGB 컬러 모델을 YCbCr로 변환하는 이유는 피도 성분을 따로 분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도 성분은 밝기 성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간상세포가 사람의 눈에는 원추세포보다 많기 때문에 이 브라이트니스, 이 시도 성분은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상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피도 성분은 될 수 있는 손실률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BCR, 색도, 색차 성분은 압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일부 손실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색도 성분은 다운 샘플링, 즉 일부 손실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사항인 것입니다. JPEG 알고리즘에서는 영상을 블록 단위로 분할해서 압축하는 것입니다. 8x8 또는 16x16 블록으로 분할해서 압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블록 단위로 DCT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DCT 개수는 양자화될 것입니다. 양자화 과정에서 고주파 성분들이 거의 제로로 바뀔 것입니다. 양자화된 DCT 개수를 허프만 코딩을 사용해서 또 암호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호화 과정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JPEG 알고리즘에 관련된 전체적인 개념 정립에 관한 부분인 것입니다. 개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처리 과정에 관해서는 앞으로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먼저 입력 영상을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정입니다. 8x8 블록 또는 16x16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의 그림에서는 편의상 4x4 블록을 가정할 것입니다. 8x8 블록을 DCT 변환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JPEG 알고리즘에서의 핵심 코딩 기법은 DCT 변환 코딩인 것입니다. DCT 변환 결과를 주파수가 증가하는 순으로 지그재그 스캔에서 1000배열로 변환할 것입니다.
1차원 배열로 변환한 다음 양자화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미약한 고주파 성분을 0으로 만들기 위한 양자화 과정인 것입니다. 물론 실제 JPEG 알고리즘에서는 양자화 테이블로 나누고 있으나 우리는 편의상 양자화 간격을 균일하게 10으로 가정하고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양자화된 결과는 다시 허프만 부호화되는 것입니다. 허프만 부호화됨으로써 JPEG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코딩, 압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JPEG 알고리즘에 관한 상세한 내용 알아보기 전에 먼저 JPEG에 관한 전체적인 과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 데이터가 주어질 것입니다. 압축 대상이 되는 영상 데이터인 것입니다. 블록으로 먼저 분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4x4 블록을 가정한 것입니다. 4x4 블록을 DCT 변환하는 것입니다. JPEG 알고리즘에서의 핵심 변환 기법은 DCT 변환인 것입니다. 4x4 블록의 데이터가 생성될 것입니다. 공간 영역의 데이터가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된 것입니다.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 직류 성분이 68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가 마이너스 12인 것입니다. 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해서 2차원 배열을 1차원별로 변환할 것입니다. 높은 주파수 성분 순으로 배열하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스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배열인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에서 0,0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DC 컴포넌트, DC 계수값인 것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평 주파수가 높아지는 방향인 것입니다.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직 주파수가 높아지는 방향인 것입니다. 대각선으로 갈수록 수평, 수직 주파수 모두 높아지는 방향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낮은 주파수 성분에서 높은 주파수 성분 순으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지그재그 스캔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주파수 성분은 9일 것입니다. 다음은 4인 것입니다. 지그, 다음 높은 주파수 성분 5, 제그, 지그, 제그, 지그, 제그 순으로 배열을 하다 보면 제로 주파수 성분에서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 순으로 배열된다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스캔하는 것입니다. DC 성분 68인 것입니다. 다시 다음 주파수 성분 마이너스 23, 지그 마이너스 23인 것입니다. 다음 제그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4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4. 이와 같이 직류 성분부터 가장 높은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 순으로 배열한 것입니다. 다음 과정은 양자화 과정인 것입니다. 양자화 과정은 양자화 테이블을 이용해서 수행하고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10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화 간격을 10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68을 10으로 나누면 6.8이 될 것입니다. 반올림하면 7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23,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3, 반올림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12를 마이너스 11을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화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자화한 결과를 허프만 코딩하면 JPEG으로 압축한 데이터가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허프만 코딩했기 때문에 빈도수가 많은 데이터는 더 적은 비트로 표현되고 빈도수가 적은 데이터는 더 많은 비트수로 표현된 것입니다. 압축된 데이터인 것입니다. JPEG 데이터인 것입니다. 압축을 푸는 과정은 역연산 과정인 것입니다. 허프만에 의해서, 허프만 코딩에 의해서 코드가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허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허프만 코딩을 하면 이러한 데이터가 얻어질 것입니다. 다시 양자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양자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에 10을 곱해준다는 것입니다. 양자화 과정에서 10을 나눴기 때문에 다시 10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10을 곱해주면 7에다 10을 곱하면 70, 마이너스 2에다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차원 배열을 2차원 배열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70,
다음 데이터는 마이너스 20, 다음 데이터는 마이너스 20. 지그재그 스캔 순서대로 배열하면 되는 것입니다. DCT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다시 역 DCT 할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가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영역의 데이터로 바뀐 것입니다. 압축을 푼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원래의 데이터와 압축을 풀었을 때의 데이터의 값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양자와 가정에서 손실을 시켰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JPEG 알고리즘에 관련된 전체적인 흐름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쉽게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블록으로 분할한 다음에 DCT 변환하고 지그재그 스캔한 후에 퀀타이제이션 양자화하고 그 결과를 다시 허프만 코딩하면 JPEG으로 압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과정을 쉽게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색차 신호 즉 색도 신호의 부표보나 서브 샘플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샘플링을 한다는 것은 일부 손실을 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손실시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서브 샘플링 과정에 의해서 일부 손실을 시킴으로 인해서 압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4대 2대 0 포맷과 4대 2대 2 포맷, 4대 4대 4 포맷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밝기 성분 Y와 색차 성분 CB, CR 신호로 RGB 성분이 변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Y 성분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CB, CR 성분은 인간의 눈에 덜 민감하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CB, CR은 서브 샘플링, 즉 일부 손실을 시킬 것입니다. 압축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먼저 4대 4대 4 포맷은 YCBCR 4대 4대 4 포맷은 색차 성분을 서브 샘플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손실시키지 않는 방식인 것입니다. 4대 2대 2 방식은 YCBCR에서 가로 방향으로 색 정보를 반으로 삭감한다는 것입니다. 4대 2대 0 포맷은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모두 색 정보를 삭감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손실시키는 경우인 것입니다. 색 정보는 밝기 정보의 4분의 1이 될 것입니다. 4대 2대 2 포맷에서는 색 정보는 밝기 정보의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4대 4 포맷인 것입니다. YCBCR인 것입니다. 각 하소당 값은 원래 R 성분, G 성분, 블루 성분의 값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YCBCR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각 하소당 YCBCR 성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YCBCR, YCBCR. 각 하소를 Y값 하나, CB값 하나, CR값 하나 원래 영상 데이터 그대로 표현하는 방식이 4대 4대 4 디지털 포맷 방식인 것입니다. 다음은 4대 2대 2 디지털 포맷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CBCR에서 CB와 CR을 하나로 2분의 1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Y 값인 것입니다. Y 두 개당 CBCR 하나의 값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Y 두 개당 CBCR이 하나의 값이 할당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피더 성분 두 개당 CBCR 하나의 값만 할당하겠다는 것입니다. YCBCR, YCBCR 각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BCR 값 각각 존재하는 경우 데이터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량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두 개를 하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하소에 적용된 CBCR 값과 이 하소에 적용되는 CBCR 값은 원래는 다르지만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 하소에도 같은 CBCR을, 이 하소에도 같은 CBCR을 할당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평균 내서 하나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CB 값 두 개가 존재하는데 두 개의 평균 하나의 값으로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동일한 CB 값이 대응되는 것입니다. CR 값도 역시 두 개의 평균을 내서 하나의 두 개를 하나로 줄인 후에 특정 하소, 이 하소에도 적용하고 이 하소에도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개당 하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하소, 각각의 y값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각각의 y값은 서로 다른 값입니다. 그러나
CBCR 값 물론 다르지만 하나의 값으로 통일해 버리는 것입니다. 평균치 내는 것입니다. 평균치 내서 이 하수에도 동일한 CBCR 값, 이 하수에도 동일한 CBCR 값을 할당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이 하수에도 동일한 CBCR 값, 이 하수에도 동일한 CBCR 값을 할당하는 것입니다. 색차 신호를 가로로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러한 포맷을 4대 2대 2 포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JPEG에서의 서브 샘플링 과정에서 4대 2대 0 포맷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2대 0 포맷에서는 4개의 하소에 동일한 CBCR 값 하나를 대응시키는 것입니다. 원래 각각의 하소에는 YCBCR 값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소 각각에도 역시 YCBCR 값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Y값은 인간의 눈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대로 원래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CBCR, 이러한 색차 신호는 각각의 하소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4개의 하소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값으로 묶어버린다는 것입니다. 4개를 평균 낼 수도 있고 4개 중에 특정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소 4개당 CBCR 하나를 활동하는 것입니다. 하소 4개당 CBCR 하나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색차 성분의 데이터 성분이 많이 손실될 것입니다. 즉 데이터량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압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4대 2대 2 포맷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720-480 영상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Y 성분 720-480개, CB 성분 720-480개가 원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CR 성분도 360-480이 아니라 720-480개가 원래 존재하는 것입니다. 4대 2대 2 폼에서는 가로 방향을 2개당 하나로 할당하는 것입니다. Y값 2개당 CBCR 하나를 할당하기 때문에 CBCR 값이 반으로 주는 것입니다. 가로가 반으로 줄은 것입니다. 따라서 720의 반, 360이 되는 것입니다. Y 성분은 그대로 720-480이지만 CB나 CR은 380-480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줄었다는 것은 압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줄이는 경우에 인간의 시각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구분될 정도로 축소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CBCR 이렇게 축소시켜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4대 2대 0 포맷은 4분의 1로 줄이는 것입니다. 가로 2개당 하나, 세로 2개당 하나. CBCR 값이 4분의 1로 주는 것입니다. Y값은 그대로 720-480개일 것입니다. CBCR은 가로 반, 세로 반이 되는 것입니다. 360-240으로 줄여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4대 2대 0 포맷을 적용할 경우에는 RGB 컬러 모델을 YCBCR로 바꾼 다음에 다시 Y 성분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CB와 CR 성분은 4분의 1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각각을 JPEG으로 압축시키면 전체적인 JPEG 압축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JPEG 알고리즘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흐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입력 영상이 주어지면 블록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가정인 것입니다. 8x8 블록을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x8 블록으로 가정한 다음에 레벨 시프트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데이터의 그레이 레벨 값은 0에서 255의 값을 갖는 것입니다. 모두 양수 데이터인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데이터와 마이너스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그레이 레벨 값에서 128을 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사이에 영상 데이터가 존재할 것입니다. 레벨 시프트는 0에서 255의 값을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로 변환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벨 시프트를 해서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양자화할 것입니다. 양자화할 때 적용되는 것이 곧 양자화 테이블인 것입니다. 양자화한 후에 DC 컴포넌트와 AC 컴포넌트로 구분할 것입니다. DC 컴포넌트와 AC 컴포넌트 각각을 허프만 부어 할 것입니다.
허프만 테이블을 물론 이용할 것입니다. 빈도수가 많은 데이터는 더 적은 비트로, 빈도수가 적은 데이터는 더 많은 비트로 표현하는 부호 방식인 것입니다. 허프만 코딩한 결과가 곧 JPEG으로 압축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JPEG으로 압축한 데이터를 일명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임을 만들면 곧 그것이 JPEG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칼라 영상 또는 그레이스케일 영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레이스케일 영상은 그대로 블록을 분할해서 압축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라 영상의 경우 RGB 칼라 모델을 YCBCR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CBCR에는 서브 샘플링을 적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부 축소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YCBCR 또는 그레이스케일 영상 을 8x8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분할한 다음에 레벨 시프트 각각의 그레이 레벨 값을 마이너스 128로 빼면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 사이의 데이터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데이터는 다시 DCT 변환될 것입니다. RGB 컬러 모델과 YCBCR 컬러 모델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영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컬러 영상은 RGB 성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RGB 성분을 합치면 컬러 영상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컬러 영상은 YCBCR 성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 민감한 Y 성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CBCR 성분은 축소시킨 것입니다. 압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데이터량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소시킨 CBCR 성분과 Y 성분을 합쳐서 컬러 영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컬러 영상은 시각적으로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Y 성분은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에 CBCR만 축소되는 것이 컬러 영상의 화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RGB 성분 중에서 특정 컴포넌트를 4분의 1로 축소시킨다든가 2분의 1로 축소시켜서 컬러 영상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 컬러 영상은 원래의 영상과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YCBCR로 변환한 다음에 Y 성분 그대로 유지하고 CBCR만 축소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면 화질의 변화를 인간의 눈이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된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JPEG 알고리즘에서는 영상을 압축하기 위해서 항상 첫 번째 과정에서 8x8 하소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블록은 DCT 변환될 것입니다. DCT 변환한다는 것은 공간 영역의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DC 컴포넌트, 주파수가 0인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수평 방향의 주파수 성분이 높아지는 방향인 것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주파수 성분이 높아지는 방향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은 AC77일 것입니다. 이러한 고주파 성분은 DCT 변환하면 굉장히 그 값이 작게 나오는 것이 영상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값이 작은 고주파 성분들을 0으로 변환시킨다고 해도 다시 역변환했을 때 화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주파 성분을 0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압축하겠다는 것이 DCT 변환의 기본적인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JPEG 알고리즘에서 주어진 영상은 각각 8x8 블록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블록 1, 2, 3, 4 등 여러 개의 블록이 존재할 것입니다. N개의 블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블록을 독립한 데이터의 단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블록 1, 블록 2, 블록 3, 블록 N 단위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블록 1, 블록 2, 블록 3, 블록 N 각각 DCT 변환할 것입니다. 공간 영역의 8x8 블록 데이터를 주파수 영역의 8x8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DC 컴포넌트인 것입니다. 0,0에 존재하는 하나의 큰 값은 직류 성분 값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값은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는 AC 코에피션트, AC 컴포넌트, AC 성분, AC 계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평 방향으로 주파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직 방향으로 주파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수평 수직 방향으로 주파수가 동시에 높아지는 것이 대각선 방향인 것입니다. 가장 높은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JPEG에서의 DCT 변환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이 주어진 것입니다. 입력 영상은 압축 대상이 되는 영상인 것입니다. 8x8 블록으로 분할될 것입니다. 블록 단위로 DCT 변환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각각의 값들은 주파수 성분인 것입니다. DCT 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류 성분은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235.6인데 반해서 고주파 성분들은 굉장히 작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주파 성분들은 0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0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데이터량을 축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압축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는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이 굉장히 차이가 적은 영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대상으로 DCT 변환을 했기 때문에 직류 성분이 매우 크게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고주파 성분은 더 적게 나타난 결과가 될 것입니다. JPEG에서의 퀀타이제이션, 양자화 가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PEG에서의 양자화 가정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8x8 블록으로 분할한 다음에 DCT 변환하면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 FUV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를 양자화 테이블로 나누어 주고 그 결과를 반올림하면 양자화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퀀타이제이션 과정인 것입니다. 디퀀타이제이션, 즉 역양자화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화된 결과 F 퀀타이제이션 UV에 QUV를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QUV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QUV로 곱해주면 역양자화된 결과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루미넌스 블록, 즉 Y 성분, 밝기 성분에 적용되는 양자화 테이블인 것입니다. 크로미넌스 블록, 즉 색차 성분, 색도 성분, CBCR에 적용되는 양자화 테이블인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화 테이블 값은 1에서 255의 값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0의 값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모가 0이 된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양자화 테이블 내의 값은 1에서 255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 테이블을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표준 영상 압축 기법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자화 테이블일 뿐인 것입니다. 사용자가 경우에 따라서 응용 분야에 따라서 양자화 테이블 값은 변환해도 되는 것입니다. 단 그 값은 1에서 255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더 성분, 즉 Y 성분에 적용되는 양자화 테이블인 것입니다. 양자화 테이블의 데이터 값은 1에서 255의 값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저주파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교적 적은 값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고주파에 해당하는 값이 비교적 큰 값으로 할당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고주파 성분은 물론 작게 나타나지만 0으로 만들기 위해서 1보다 작은 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더 큰 수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주파 성분은 굉장히 중요한 값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주파 성분, 비교적 큰 저주파 성분의 값들은 그 값 그 자체를 유지시켜 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교적 적은 양자화 테이블의 값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양자화된 결과인 것입니다. 고저주파 성분 부분만 일부 데이터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고주파 성분들은 모두 이러한 양자 테이블을 적용해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0으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8x8 블록이기 때문에 64개인 것입니다.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로 변환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높은 주파수 성분들은 모두 제로인 것입니다. 88이 64개의 데이터를 일부 데이터로 축소시켰다는 것은 압축을 시켰다는 의미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음은 JPEG에서의 지그재그 스캔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지그재그 스캔이라는 것은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변환한다는 것은 저주파 성분에서 고주파 성분 순으로 주파수 성분들을 나열한다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스캔 방법은 먼저 DC 컴포넌트가 첫 번째 값이 될 것입니다. 다음 높은 주파수 성분 옆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먼저 아래로 이동해도 되는 것입니다. 옆으로 이동한 다음에 다시 지그, 재그, 지그, 재그 형태로 계속 수직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높은 주파수 성분 순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그재그 스캔에 의해서 2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DC 컴포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데이터들은 주파수 성분을 갖는 AC 컴포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0에서 63까지 데이터 64개가 1차원으로 정렬될 것입니다. 지그재그 스캔한 결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화된 DCT 개수를 지그재그 순서로 코딩하는 것입니다.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그재그 순서로 나열한 데이터들은 허프만 코딩이 또다시 적용될 것입니다. 지그재그 스캔에 관련된 그림인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화된 데이터를 지그재그 스캔한 결과인 것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DC 컴포넌트 15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높은 데이터 0이 되는 것입니다. 0,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음 높은 주파수 성분은 0인 것입니다. 0, 0,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다음부터는 모두 0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데이터가 마이너스 1인 것입니다. 마지막 데이터 마이너스 1 이유는 0이기 때문에 우리가 압축 과정에서 생략할 것입니다. JPEG에서의 DC 계수 부호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 계수는 차분 부호화 및 허프만 부호화를 적용해서 압축되는 것입니다. 영상 데이터는 먼저 8x8 블록으로 분할될 것입니다. 각각의 블록에는 DCT 변환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블록에 DCT 변환이 적용되면 각각의 블록에서 하나씩 직류 성분이 존재할 것입니다. DC 값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블록의 DC 값이 10인 것입니다. 두 번째 블록의 DC 값은 13, 11, 11, 10. 영상의 크기에 따라서 n번째 블록의 DC 성분은 5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차분 부호화를 먼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차분 부호화인 것입니다. 처음에 블록 데이터의 DC 값 12는 그대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다음 13은 13에서 11을 뺀 차분 값 1로 코딩하는 것입니다. 다음 11에서 13을 뺀 차분 부호화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인접한 블록의 DC 값에서 인접한 블록의 DC 값을 빼는 것입니다. 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0이라는 값에서 11을 빼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블록 데이터의 DC 값에서 이전 블록 데이터의 DC 값을 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차분 부호화를 먼저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값들은 당연히 다시 원래의 값으로 보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차분 신호는 SSS value의 형태로 분류할 것입니다. 여기서 SSS는 value를 부호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인 것입니다. SSS가 value와 함께 허프만 부호화 되는 것이 DC 계수의 마지막 부호화 과정인 것입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PEG에서는 블록 단위로 분할해서 DCT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DCT를 수행하면 각각의 블록에서 직류 성분이 하나씩 존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직류 성분들은 AC 성분, 즉 결유 성분과 별도로 차분 부호화를 1단계에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인접한 블록의 데이터에서 이전 블록의 데이터를 빼는 것입니다. 차분 부호화한 결과는 SSS value의 형태로 분류한 것입니다. 여기서 S는 그러한 차분값, value를 부호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SS value의 형태로 분류된 차분 데이터는 허프만 부호화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과정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SS value를 부호하는 데 필요한 비트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JPEG에서의 DC 계수 부호화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C 계수는 먼저 차분 부호화되는 것입니다. 차분 부호화 과정에서 차분 값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분 값들을 0과 1로 코딩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분 값, 밸류 값이 양수이면 이진수로 변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밸류, 즉 차분 값이 음수이면 1의 보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전 블록과 이후 블록 간의 차분 값이 0인 경우 value를 부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값이 0이기 때문에 부호할 데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SSS value를 부호하는 데 필요한 비트수 0비트인 것입니다. value 값이 없기 때문에 0비트인 것입니다. 이전 블록과 이후 블록 간의 DC 값의 차이가 -1 또는 1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이라고 한다면 양수이기 때문에 이진수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1인 경우에는 그대로 이진수 1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1인 경우에는 1의 보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1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1인데 마이너스 데이터이기 때문에 1의 보수를 구하면 1의 보수는 0이 되는 것입니다. -1은 0으로 코딩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밸류 값을 부호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가 1 또는 0, 1비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SSS는 1이 되는 것입니다. DC 값의 차이가 2, 3, -2, -3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3인 경우에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진수로 바꾸면 1, 1이 되는 것입니다. 2인 경우 양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진수로 변환하면 1, 0이 되는 것입니다. -2인 경우에는 1의 보수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2를 이진수로 바꾸면 1, 0인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보수를 취하면 0, 1이 되는 것입니다. -2는 0, 1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3 역시 1의 보수로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3을 이진수로 변환하면 1, 1인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 1에 1의 보수를 취하면 0, 0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차분값, 밸류 값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비트수가 2비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SSS 값은 2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블록과 이웃 블록 간의 차분의 값이 -1023, -1024 또는 +1022, +1023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블록 간의 DC 값의 차이값,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DC 값을 SSS 값과 value로 표현하는 방법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와 -15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15인 것입니다. 15 이진수로 바꾸면 1111인 것입니다. -15는 1의 보수로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15를 이진수로 바꾸면 1111인데 1의 보수를 취하면 0000이 되는 것입니다. -15는 0000이 되는 것입니다. -15에서 플러스 15 사이에 존재하는 DC 값의 차이들, 밸류 값들은 모두 4비트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밸류 값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비트수, SS 값은 4가 되는 것입니다. DC 계수 부호화 과정에서 산출되는 SSS 값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SS 값은 차분 값을, 즉 value를 부호하는 데 필요한 비트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SSS 값이 허프만 코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SSS 값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0부터 11, 또 이후의 값 12, 13, 14, 15도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0에서 11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SS 값이 적다는 것은, 그 값이 적다는 것은 이웃한 블록 간의 DC 값의 차이가 적다는 것입니다. SSS 값이 크다는 것은 이웃한 블록 간의 DC 값의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크기 때문에 더 많은 비트수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SSS 값을 허프만 코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상을 압축할 때마다
SSS 값을 구하고 허프만 코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허프만 코딩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테이블을 미리 산출해 놓은 것입니다. 많은 영상을 대상으로 SSS 값을 구한 후에 허프만 코딩한 결과를 테이블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허프만 코딩을 매번 수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허프만 코딩 테이블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SSS 값이 0인 경우에는 0, 0으로 코딩된 것입니다. SSS 값이 1인 경우에는 010으로 0으로 코딩된 것입니다. SSS 값이 11인 경우, 이웃한 블록 간의 DC 값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9비트로 표현된 것입니다. 각각 허프만 코딩된 데이터들의 비트 수를 코드 랭스로 표현한 것입니다. 2비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SSS 값이 7인 경우에는 5비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SSS 값이 클수록 더 많은 비트 수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SSS 값이 적다는 것은 이웃한 블록 간의 DC 값의 차이가 적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영상 내에서는 빈도수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프만 코딩한 결과 비트수가 더 적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웃한 블록 간의 DC 개수가 굉장히 크게 차이 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빈도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커질수록 빈도수가 적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 많은 비트로 허프만 코딩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허프만 코딩 테이블을 이용해서 JPEG에서의 DC 개수에서 SSS 값을 코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JPEG에서의 DC 개수 보호화 과정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DC 값들은 차분 보호화 과정을 거쳐서 허프만 보호화되는 것입니다. DC 값의 차분값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1, -2, 0, -1로 가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각각의 차분값, 밸류 값에 대한 SSS 값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분값을 표현하기 위한 비트 수인 것입니다. 12는 1100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4비트인 것입니다. 1은 1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비트인 것입니다. 2는 1, 0인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의 보수를 취하면 0, 1, 2비트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차분값이 0인 경우입니다. 표현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0비트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1, 즉 1은 1로 표현되는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의 보수를 취하면 0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비트면 되는 것입니다. SSS 값은 허프만 코딩 될 것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본 허프만 코딩 테이블을 이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4는 101로 허프만 코딩 되는 것입니다. 1은 010, 2는 011, 0은 00, 1은 010으로 허프만 코딩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분값 12, 1, -2, 0, -1을 바이너리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는 당연히 1100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은 1인 것입니다. -2는 보수의 형태로 표현된 값 0, 1인 것입니다. 0은 보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인 것입니다. -1은 0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압축 비트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라는 차분값은 1011100으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차분값 1은 0101, 0101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차분값 2는 01101, 01101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차분값 0은 00으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차분값 -1은 0, 0100, 0으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차분값 하나, 둘, 셋, 넷, 5개의 데이터는 이러한 5개의 0과 1로 구성된 바이너리 데이터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JPEG에서의 AC 개수 보호화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C 개수에 대해서는 run length 코딩이 적용될 것입니다. A by A 블록으로 분할한 후에 그 블록을 DCT 변환하면 64개의 주파수 성분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는 직류 성분인 것입니다.
나머지 63개의 데이터가 AC 성분, 즉 결유 성분인 것입니다. 이러한 63개의 AC 계수들은 skip value의 형태로 먼저 표현될 것입니다. 여기서 skip은 value 값이 나올 때까지 0의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skip value의 형태로 특정 데이터를 대상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이 나올 때까지의 앞에 0은 없었던 것입니다. skip은 0인 것입니다. 0의 개수가 0이라는 것입니다. 0,6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마이너스 1 앞에 나온 0의 개수가 0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skip은 0인 것입니다. 0 value는 마이너스 1인 것입니다. 0, 0이 두 번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것입니다. 0, 0은 표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2 앞에 0이 두 번 나온다는 것입니다. skip이 2가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 앞에 0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skip 값은 0이 되는 것입니다. value는 마이너스 1인 것입니다. 2라는 value 앞에 0이 한 번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skip이 1인 것입니다. 1,2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이러한 데이터를 그대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0이 없는 것입니다. 6을 그대로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 앞에 0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2를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2 앞에 0이 두 번, skip이 2이기 때문에 두 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0, 0, 마이너스 2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skip value의 형태로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AC 값을 그대로 다시 복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63개의 데이터들을 skip value의 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시계수 12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6 앞에 0이 없는 것입니다. 7 앞에도 0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예로 들은 경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0,6, 0,7 앞에 skip 값이 모두 0인 것입니다. 0,3 마지막 0,2 0,2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유 성분 2 다음에는 모든 값이 0인 경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2라는 value 다음에는 모든 값이 0이라는 의미를 0,0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0,0은 EOB, 즉 end of block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록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블록의 뒷부분의 데이터는 다 0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value 값들인 것입니다. value 값들은 DC 계수에서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SSS value의 형태로 보호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은 AC 계수를 다시 허프만 코딩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허프만 코딩할 때 사용되는 데이터가 skip 값과 SSS 값인 것입니다. skip 값은 0이 반복되는 횟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오는 0의 횟수인 것입니다. SSS 값은 AC 계수값, 즉 value를 0과 1로 표현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인 것입니다. 이 skip 값과 SSS 값을 허프만 코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을 압축할 때마다 skip SSS 값을 허프만 코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허프만 코딩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압축 시간이 훨씬 빨라질 것입니다.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skip이 0이고 SSS가 0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end of block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허프만 코딩하면 4비트로 코딩된다는 것입니다. 1010으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skip이 0이고 SSS value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비트수가 5비트인 경우에는 허프만 코딩하면 11010, 즉 5비트로 허프만 코딩된다는 것입니다. skip이 3이고 SSS 값이 7인 경우에는 16비트로 허프만 코딩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영상을 대상으로 해서 이러한 AC 계수, 즉 skip SSS 값을 대상으로 허프만 코딩한 결과를 테이블로 표현한 것입니다. 테이블을 이용해서 영상을 압축하면 쉽게 허프만 코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허프만 코딩 테이블 참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JPEG에서의 AC 계수 보호하는 과정 종합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C 계수값이 스킵과 밸류의 형태로 표현된 것입니다. 0,6, 0,7, 3,3, 0,-1, 0,0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앞에 값들은 스킵 값인 것입니다. 뒤에 값이 value인 것입니다. 다음은 AC 계수값과 관련해서 스킵 SS의 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 값은 0인 것입니다. 0 슬러시 6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는 110, 즉 3비트인 것입니다. 따라서 0 슬러시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0,7을 스킵 SSS의 형태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킵은 0인 것입니다. 7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 111, 3비트인 것입니다. 3,3 스킵 값은 3인 것입니다. 3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비트 수 11, 2비트인 것입니다. 0,-1 스킵 값은 0인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비트수 1비트인 것입니다. 0,0 스킵 값 0, 또 밸류 표현하는 데 필요한 비트수 0비트인 것입니다. 밸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인 것입니다. 각각 스킵 SSS를 허프만 코딩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나타났던 허프만 코딩 테이블을 참조해서 허프만 코딩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각의 스킵 SSS에 대한 허프만 코드를 얻은 것입니다. 다음은 value에 대한 코드를 산출할 것입니다. value는 6인 것입니다. 6은 110으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7은 111로, 3은 11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은 0으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1은 1인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의 보수를 취하면 0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0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C 계수에 대한 최종 비트열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0,110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00,110인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는 100,111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100,111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음 데이터 다음에 11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000, 000, 다음에 데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1010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 둘, 셋, 넷, 5개의 AC 계수에 대한 압축 데이터가 이러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 압축한 데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JPEG을 이용해서 정지 영상을 보호하는 과정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주어지면 영상 데이터는 8x8 블록으로 분할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8x8 블록에는 레벨 시프트가 적용될 것입니다. 각각의 하소값에서 마이너스 128을 빼면 되는 것입니다. 0에서 255까지의 그레이 레벨 값이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의 양음이 교차되는 데이터로 변환되는 것입니다. DCT 변환하면 주파수 성분의 값들이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DCT 변환 결과를 양자와 테이블로 나누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양자와 결과 데이터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JPEG에서의 부호화 과정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주어진 영상을 8x8 블록으로 분할한 후에 DCT 변환한 것입니다. DCT 변환하면 역시 8x8 블록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화 테이블을 이용해서 양자화한 것입니다. 양자화한 결과에 지그재그 스캔을 이용하면 2차원 배열을 이러한 1차원 배열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스캔에 의해서 산출된 첫 번째 데이터 값은 직류 성분 값입니다. 나머지 63개가 특정 블록에 해당하는 교류 성분 값, AC 성분 값이 되는 것입니다. DC 성분 값과 AC 성분 값 63개를 각각 코딩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DC 계수 차분 보호와 적용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블록의 DC 계수가 6인 것입니다. 이전 블록의 DC 계수를 4라고 가정하면 차분값은 2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DC 계수의 차분값 2를 SSS, value의 형태로 표현한 다음에 SSS 값을 허프만 코딩하는 것입니다. 허프만 코딩한 결과가 0, 1, 1인 것입니다. 앞 슬라이드에 허프만 코딩 테이블을 참조하면 될 것입니다.
밸류 값은 2인 것입니다. 2를 코딩하면 1, 0이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6이라는 DC 성분은 0, 1, 1, 1, 0으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AC 계수를 코딩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AC 계수에는 런랭스 코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skip value의 형태로 데이터를 표현할 것입니다. DC 성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앞에 0이 없기 때문에 skip 값이 0이 되는 것입니다. 0, -1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2 앞에 0이 두 번 존재하는 것입니다. skip 값이 2인 것입니다. 2, 0이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밸류 값이 -2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 앞에는 스킵 값이 없는 것입니다. 0, -1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2 앞에 0이 한 번 있는 것입니다. 1, 2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스킵과 밸류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블럭은 0, 0, end of 블럭을 나타내는 데이터가 표현될 것입니다. JPEG에서 AC 계수는 마지막으로 허프만 코딩되는 것입니다. AC 계수들은 스킵과 밸류의 형태로 이전 슬라이드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0, -1에서 end of 블럭 0, 0까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AC 계수들은 다시 skip SSS의 형태로 표현될 것입니다. skip 값은 0인 것입니다. -1을 표현하는데 필요한 비트 수가 1인 것입니다. 역시 skip 값은 4인 것입니다. -2를 표현하는데 필요한 비트 수 SSS 값은 1인 것입니다. 이러한 skip SSS의 형태로 표현된 데이터들은 허프만 코딩되는 것입니다. 허프만 코딩 테이블을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 앞에 슬라이드 참조하면 0/1은 00으로 4/1은 111, 011로 0/0, 즉 end of 블록은 1010으로 코딩될 것입니다. 밸류 값 코딩하는 것입니다. 밸류 값 -1은 원래 1을 바이너리로 바꾸면 1인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1의 보수를 취하면 0으로 코딩되는 것입니다. 또 밸류 값 -2는 0, 1로 밸류 값 -1은 0으로 밸류 값이 없기 때문에 코딩되는 데이터 값이 없는 것입니다. AC 계수에 대한 압축 비트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000, 000 다음에 이 데이터 나오고 01, 이 데이터 나오고 01, 다음 데이터가 000, 000, 마지막 데이터가 1010이 되는 것입니다. AC 계수 모두 압축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압축점 비트 수는 64개의 하소이므로 각각 하소당 8비트의 그레이 레벨 값을 가정하면 총 데이터량은 512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A 블록 64개의 하소당 8비트, 512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압축 후 비트 수는 GC 계수로서 5비트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AC 계수로서 총 37비트가 사용된 것입니다. 총 5비트와 37비트를 더하면 42비트가 되는 것입니다. 압축률은 42분의 512, 12.19배의 압축 효과를 얻은 것입니다. 압축률이 12.19인 것입니다. 다음은 JPEG 복호화 과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압축을 푸는 과정인 것입니다. JPEG 부호화 과정의 역연산인 것입니다. 압축한 비트열이 포함되어 있는 프레임을 우선 복호화할 것입니다. 프레임을 열면 압축한 비트열뿐 아니라 허프만 테이블, 양자와 테이블 등이 추출될 것입니다. 다음은 허프만 복호화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허프만 코딩을 했기 때문에 허프만 디코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용되는 것이 허프만 테이블인 것입니다. DC 성분과 AC 성분으로 나누어서 복호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DC 성분을 복호화한다는 것은 디퍼런셜 디코딩 연산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차분 부호화를 역으로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AC 복호화를 수행한다는 것은 역 지그재그 스캔과 역 런랭스 디코딩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양자화 과정으로 넘어올 것입니다. 양자화 과정에서 역영자화 연산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자와 테이블의 값들로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양자와 테이블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를 공간 영역의 데이터로 변환하기 위해서 인버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인버스 디스크리트 코사인 트랜스폼을 수행하면 영상 빌더가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압축을 푼 입력 영상 데이터, 양자와 테이블, 호프만 테이블 등이 추출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 빌더로부터 입력 영상만 추출하면 곧 영상 압축을 푸는 과정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원 영상의 화질 측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화질 측정이라는 것은 입력 영상과 복원 영상 간의 화질 차이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을 압축하면 압축 영상이 생성될 것입니다. 이런 압축된 영상을 다시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압축을 푸는 것입니다. 복원하는 것입니다. 압축을 푼 복원 영상이 생성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입력 영상을 압축한 다음에 다시 압축을 풀었다고 하더라도 복원 영상과 입력 영상의 데이터 값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압축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실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입력 영상과 복원 영상 간의 데이터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이 곧 화질 측정인 것입니다. 먼저 객관적인 화질 측정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정량적으로 화질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표현에 의해서 실제적인 에러 데이터가 산출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 스퀘어 에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평균 자승 오차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각 하소에 대해서 입력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에서 복원 영상의 그레이 레벨 값을 빼는 것입니다. 오차가 되는 것입니다. 오차를 제곱하는 것입니다. 제곱 오차, 스퀘어 에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소에 관해서도 제곱 오차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소에 대해서 제곱 오차를 구한 다음에 전체 하소수, 가로 하소수 m 곱하기 세로 하소수 n을 하면 영상 전체 하소수인 것입니다. 전체 하소수로 나누면 평균값이 되는 것입니다. 민 스퀘어 에러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 스퀘어 에러는 작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에러가 너무 크다고 한다면 입력 영상과 복원 영상 간의 화질 차이가 크게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각적으로도 불편한 영상이 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화질 측정 알아본 것입니다. 주관적인 화질 측정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TU라는 국제표준화 기관, 인터내셔널 텔레커뮤니케이션 유니온인 것입니다. 이러한 표준화 기관에서 권고안, 리커먼데이션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DSCQS 방식인 것입니다. 평가자에게 더블 스티무러스 컨티뉴스 퀄리티 스케일을 측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영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과 복원 영상을 보여줘서 그 반응 스티무러스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두 개의 영상 간의 화질 차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퀄리티 스케일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평가자에게 A와 B라는 한 쌍의 영상 또는 동영상을 컨티뉴스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그 두 영상 또는 동영상 간의 화질 차이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화질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매우 좋음인 것입니다. 만약에 화질 차이가 매우 크다고 한다면 매우 나쁨인 것입니다. 5단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관적인 화질 측정 방식에 의해서 입력 영상과 복원 영상 간의 데이터의 차이를 측정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복화의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 지그재그 스캔 후의 결과인 것입니다. A by A 블록인 것입니다. 1차원 배열을 다시 2차원 배열로 구성한 것입니다. 양자화 테이블인 것입니다. 역 양자화를 수행할 것입니다. 각각의 값을 양자화 테이블에 주어진 값으로 곱해질 것입니다. 6 곱하기 16 하면 96이 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 곱하기 11은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 곱하기 14는 마이너스 14, 나머지는 다 0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역디시티한 결과인 것입니다. 역디시티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역디시티한 결과와 원래의 영상 간의 그레이 레벨 차를 구한 다음에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하면 평균 자승 오차가 되는 것입니다. JPEG에서의 영상 압축을 푸는 마지막 과정은 역 레벨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128을 하소 단위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의 데이터를
실제 영상 데이터인 0에서 255까지의 그레이 레벨 데이터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최종 복원된 영상 블럭인 것입니다. 입력 영상과 복원된 영상과의 하소 간의 그레이 레벨 차값을 계산한 것입니다. 오차가 계산된 것입니다. 오차가 존재하지 않는 하소도 있지만 오차가 존재하는 하소도 있는 것입니다. 평균 제곱 오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각각의 오차들의 제곱을 취하는 것입니다. 양의 오차와 음의 오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오차의 총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해서 양의 값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오차 값들을 제곱한 후에 다 더한 값을 평균 내기 위해서 전체의 하소수 8 곱하기 8, 즉 64로 나누어 주면 그것이 곧 민스퀘어 에러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민스퀘어 에러 값은 12.9로 산출된 것입니다. JPEG 2000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PEG 2000 알고리즘은 JPEG 알고리즘과 거의 유사한 것입니다. 단지 몇 가지의 기능이 추가된 것입니다. JPEG 2000에서는 DCT 변환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웨이블릿 변환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JPEG 2000은 JPEG보다 더 높은 압축률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낮은 비트율 압축, low bit rate로 압축한다는 것은 압축률을 더 높일 수 있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JPEG 2000은 손실 압축도 지원하지만 무손실 압축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의 영상에서도 압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수의 하소수가 각각 64,000, 64,000보다 더 큰 영상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진적 압축률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압축률을 설정해서 낮은 압축률로부터 높은 압축률까지로 같은 영상을 압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압축률을 무조건 높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높인다고 한다면 손실률이 많아져서 화질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또 JPEG 2000에서는 압축된 영상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메타데이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JPEG 2000에서는 관심 영역을 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관심 영역, Region of Interest, ROI 영역인 것입니다. ROI를 지정해서 그 영역만을 압축할 수도 있고 그 영역만을 다른 압축률로 압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JPEG 알고리즘을 매트랩으로 구현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먼저 영상을 압축하는 함수 jpgin 함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영상 x를 전달받을 것입니다. 호출하는 함수로부터 x값과 n값을 전달받는데 이 n값은 보통 1로 설정되는 것입니다. n의 의미는 마지막 문장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양자와 테이블 Q가 주어진 것입니다. 배열 변수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8x8 블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영상을 압축하기 위해서는 x를 더블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은 0에서 255까지의 정수형 데이터를 갖는 배열인 것입니다. 그러나 DCT 연산 등을 위해서는 더블형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트랩에서의 연산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더블형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입력 영상 데이터에서 128을 빼는 것입니다. 레벨 시프트 연산을 하는 것입니다. 레벨 시프트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DCT 변환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8x8 블록이기 때문에 2차원 DCT 변환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DCT 변환한 결과 주파수 영역의 데이터를 BD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BD를 양자화할 것입니다. 양자화 테이블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보통 n값은 1인 것입니다. n값을 2로 설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양자화 테이블의 값은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갖는데 그 값을 더 확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n값은 1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인 것입니다. 따라서 n은 1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DCT 변환한 데이터를 양자화 테이블로 나눠주고 그 결과를 라운드, 반올림해서 영상을 압축한 결과 아웃 데이터를 얻는 과정인 것입니다. 다음은 영상 압축을 푸는 함수 JPG out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압축을 풀기 위해서는 압축된 영상을 전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n값은 1로 설정할 것입니다.
양자와 테이블 8x8 블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영상 압축을 푸는 과정인 것입니다. 주어진 영상 압축, 즉 압축된 영상에 양자와 테이블 값을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n은 1인 것입니다. 다시 역 DCT 변환을 할 것입니다. 물론 2차원 역 DCT 변환인 것입니다. 공간 영역의 데이터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레벨 시프트 연산, 역 레벨 시프트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128을 더해서 반올림하면 0에서 255 사이의 압축이 풀어진 영상 데이터 아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JPEG 알고리즘을 매트랩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clear all, clear command window, close all 명령을 이용해서 모든 값들을 추기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미지 리드 명령을 이용해서 카메라맨이라는 영상을 읽어서 C라는 배열 변수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상을 압축할 것입니다. 영상을 압축하는데 8x8 블록 단위로 압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압축하는 함수는 jpgin 함수인 것입니다. 값 n 값은 1을 트랜스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압축을 수행할 경우에 블록 프로세싱을 수행해 달라는 것입니다. 블록 단위로 이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압축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블록의 크기는 8x8 블록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압축을 푸는 과정인 것입니다. 압축을 푸는 함수 jpgout 함수를 이용해서 물론 n값은 1인 것입니다. 8x8 블록 단위로 압축을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압축한 영상은 CJ1 영상인 것입니다. CJ1 영상을 8x8 블록 단위로 jpgout 함수를 이용해서 압축을 푸는데 그때 적용되는 연산은 블록 단위의 연산, 블록 프로세싱을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연산 결과는 unsigned int 8형으로 변환될 것입니다. 8비트의 보호 없는 정수 데이터 0에서 255까지의 값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C의 영상과 C1의 영상, 오리지널 영상과 압축을 해서 다시 압축을 푼 영상을 동시에 비교해서 몽타주 형태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는 문장인 것입니다. 왼쪽 영상은 압축 대상이 되는 원래의 영상인 것입니다. 오른쪽 영상은 압축을 한 다음에 다시 압축을 푼 복원 영상인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큰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압축 원본 영상인 것입니다. 압축을 해서 다시 압축을 푼 복원 영상인 것입니다. 원본 영상에서 복원 영상을 뺀 결과인 것입니다. 약간의 에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에러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큰 차이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JPEG으로 압축한 영상의 예제인 것입니다. 15대 1로 영상을 압축한 것입니다. 압축률을 높인 것입니다. 손실을 더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23대 1인 것입니다. 34대 1, 83대 1까지 압축률을 높인 것입니다. 데이터 손실이 많이 일어난 경우인 것입니다. 15대 1에 비해서 화질이 굉장히 저하된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축률을 무조건 높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각적으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정도로 압축률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